여러분, 올 것이 왔습니다. 민우가 18개월에 접어들었는데요. 사람들이 왜 18개월이 18소리 나와서 18개월이라고 했는지 정말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아계에서 두려워하는 18개월부터 시작되는 안아, 싫어, 내 거야, 내가 이렇게 네 가지 병이 있잖아요. 18개월부터 시작되는 4대 병에 대한 이해와 발달을 건강한 방향으로 돕는 훈육법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 먼저 훈육법 다루기 전에 이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를 먼저 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자율성 대 수치심 의심 단계에 해당돼요. 아이의 자율성이 발달할 시기가 도래하니까 스스로 하고 싶은 건 너무나 많은데 미숙하니 자꾸 실패하고 좌절감을 표현할 언어와 감정 조절 능력은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싫어, 내가 안아줘, 내 거야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터지는 거죠. 그래서 양육자들은 이 시기 아동을 바라볼 때 버릇없이 구는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발달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구나, 기특하네 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들 마음을 알았으니 안아병부터 차례대로 볼까요? 18개월 전후가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정한 시기가 도래합니다. 독립하고 싶은 마음과 무섭고 불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면서 엄마 아빠한테 돌아왔다가 다시 벗어나서 뭔가를 시도하길 반복하면서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라나는 첫걸음을 떼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안아달라고 울거나 징징대는 행동이 확 늘어나는 건 아주 흔한 정상 발달 모습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애착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아요. 다만 상황에 따라 대처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 같은 안아라고 하더라도 안아주셔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가 있어요. 먼저 아이가 크게 놀랐거나 낯선 환경에서 감각적으로 너무 과부하가 와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 불안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안아주세요. 신경계가 진정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일 때에는 안아주시기는 하는데 스스로 걷는 도전을 다시 시도해 보도록 격려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산책하다가 또는 놀이를 하다가 바깥에서 갑자기 안아줘 하면서 매달리면 이럴 땐 저는 처음부터 아이를 번쩍 안아들지는 않아요. 우리 저쪽에 가서 안아줄게 하고 아이를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지면에 바닥을 붙이고 바로 선 상태로 품에 안아주는 방식으로 민우가 감정을 추스를 수 있는지 보거든요. 아이가 감정을 조금 추스르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어서 한 걸음 다시 내디디면 오, 민우 이제 걸어볼 거야? 대단한데? 하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 다리가 아프거나 마음이 진짜 너무 힘들어서 걷지 않는다면 그럼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가보자 하고 품에 안고 잠시 앉아서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해 보는 방식으로 최대한 스스로 걷고 도전하는 걸 기다려주고 있어요. 물론 남들에게 피해주는 상황이라면 아이를 안아들고 공간을 이동하지만요. 그리고 엄마가 진짜 허리가 너무 아프고 목이 아프고 이렇게 안아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안아준다는 선택지를 빼고 유모차를 탈래 걸을래 하고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이의 자율성은 해치지 않으면서 부모의 경계도 잘 지킬 수 있답니다. 만약에 안아병이 최절정인데 어린이집에 갈 때마다 전쟁이시라면 차라리 당분간 택시를 이용하시면서 이 시기가 지나가길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절대 안아주면 안 되는 상황도 있는데요. 훈육 상황에서 하기 싫어서 피하려고 안아줘 하는 경우에는 즉시 안아주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안아줄 수 없지만 이거 끝나면 안아줄게 라고 경계를 지켜주는 게 좋아요. 오늘 아침에 저희 민우가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식탁 위쪽에 있는 무슨 물건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밥 먹는 시간이야
시간이야. 이따가 밥 먹고 하자 하니까 막 울면서 식판을 밀어내더라고요. 다 먹은 거지? 치울게 하고 식판을 치우고 자리에서 내려주니까 이제부턴 안아달라고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밥 먹는 시간이야. 엄마 밥 먹고 안아줄게. 민우도 밥 먹을 거면 자리에 앉아. 라고 하고 저는 밥을 끝까지 먹었어요. 물론 밥맛이 정말 없었습니다. 어쨌든 민우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훌쩍대면서 울음을 그치고 놀이를 시작을 하길래 저도 식사를 마치고 가서 안아주었거든요. 이렇게 훈육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안아 라고 할 때에는 그래 우리 민우 속상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안아주시면 안 돼요. 규칙과 태도를 일관하되 훈육 상황이 마무리가 되면 너에 대한 사랑을 철회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면서 그때 안아주시는 것이 아이에게 가르침은 주면서도 애착 관계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싫어병인데요. 이 시기에 싫어 이건 사실 반항이라기보단 자율성이 자라는 과정에서 나오는 완전 정상적인 표현이고 오히려 싫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정상 발달입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말로 설명하고 그걸 얻어내고 조정할 능력은 아직 부족하니까 싫어 또는 아니야로 모든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너 왜 이렇게 고집이 세? 그러지 말라니까 너 왜 그래 도대체 이렇게 하시면 자율성이 아닌 수치심과 의심, 위축감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택권을 주고 결과를 체험하게 하는 것인데요. 양치를 하는 거, 귀가 후에 손 씻는 거, 밖에 나갈 때 옷 입기 이렇게 꼭 해야 하는 행위 자체에는 타협이 없어야 되지만 그 안에서는 선택권을 줘볼 수가 있겠죠. 양치하자 라고 하고 칫솔의 색깔이나 양치할 장소를 선택하게 해줘 볼 수도 있고요. 손 씻자 라고 하고 비누로 씻을래, 거품으로 씻을래 이렇게 세정제를 고르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민우야 이제 우리 나갈 건데 파란 티셔츠 입을래, 초록 티셔츠 입을래 하고 옷을 입는다는 큰 전제는 유지하되 선택권을 줘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외투를 안 입겠다고 한다면 그래 그럼 추워지면 말해줘 하고 엄마가 한 벌 그냥 챙겨 나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선택지를 줘도 다 싫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싫구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감정이 수용되었다는 걸 알게 돼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울음이 잦아드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후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싫어도 해야 돼. 조금 있다가 다시 시도해보자.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하고 아이의 감정이 조금 잦아들면 자 그럼 이제 양치하러 가볼까? 하고 손을 잡고 엄마가 같이 욕실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싫다라는 감정 자체는 알아주지만 해야 하는 행동은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병인데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내가 할래 이렇게 하는 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보고 싶은 욕구이자 발달적으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아니야 그거 아직 못해 위험해서 안 돼 엄마가 할게 이렇게 아이가 하려고 하는 걸 너무 차단하거나 통제한다면 아이 마음에는 아 나는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의심과 수치심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위험한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민우가 스스로 시도할 수 있도록 놓아주는 편인데요. 높은 데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할 때 엄마한테 와가지고 매달리면서 저거 꺼내달라고 조르는 방식 대신에 민우야 이거 발판 한번 가져와 볼까? 하고 발판을 놓고 스스로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준다거나 구름다리 같은 데도 올라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못해 이거 안 돼 위험해 라고 하시기보다는 뒤쪽에서 아이를 기다리면서 떨어지면 얼른 받아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무 높이 올라가서 정말 위험할 것 같은 때에는 민우야 여기 너무 높아서 우리 조금 더 커서 형아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직은 여기서 놀자 하고 한 단계 낮은 곳에서 놀 수 있게 해줄 수도 있겠죠. 양말이나 신발을 신어보려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어설프게 하고 오래 걸리더라도 도전하는 모습을 일단은
1년은 지켜봅니다. 도전해봤네 라고 칭찬해주는 순간 아이의 자기 효능감이 정말 크게 자라날 수 있거든요. 다만 완전히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부분적으로 도와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저희 민우는 아직 숟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손으로도 막 집어먹고 잘 안 퍼지면 짜증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숟가락 손잡이를 잡을 수 있게 해주고 밥이나 반찬 푸는 걸 조금 도와준 다음에 입으로 넣는 것까지는 민우가 혼자 할 수 있도록 둡니다. 이렇게 조금만 받쳐주되 아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지지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대신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는 건 곤란하잖아요.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마트에서 민우가 골라봐 하고 하세월 기다리고 있는 건 너무 민폐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럴 때에는 여기 뒤에 사람들 많이 기다리니까 이번엔 엄마가 할게, 다음번엔 민우가 하자 이렇게 대처하고, 아이가 아니야 내가 하고 떼쓰기 시작하면 아이를 안아들고 조용한 공간으로 와서 훈육을 해야겠죠. 이건 훈육의 원리 설명했던 3편 카드뉴스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내꺼야 내꺼야 병인데요. 아이들이 2돌쯤부터는 내꺼라는 소유 개념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공유나 양보 같은 이 고차원적인 도덕적 개념은 보통 3, 4세 정도는 돼야 아주 조금씩 이해하고 실천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은 장난감을 빼앗기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도 아주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네 거 아니야 라던가 양보해야지 너 욕심쟁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 마음에는 수치심이 생기고 나는 욕심쟁이구나 하고 스스로를 라벨링하고 낙인 효과 때문에 진짜로 욕심쟁이 같은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데요. 지금은 땡땡이가 그네를 타고 있네. 조금 기다리면 민우 차례도 올 거야. 엄마랑 노래 부르면서 기다려볼까? 이렇게 순서를 알려줄 수도 있고요. 집에서는 역할놀이나 인형놀이 같은 거 하면서 이거 먼저 곰돌이 차례야. 그 다음은 민우 차례. 이렇게 자연스럽게 놀이를 통해서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아나병, 싫어병, 내가병, 내꺼야병은 아이의 뇌와 마음이 엄청 빠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감정 조절력, 자율성, 자존감,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스스로 계획 세우고 배우는 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결국 3가지인데요. 아이의 욕구와 감정을 인정해주고 부모의 경계는 안정적으로 지키고 아이의 시도와 도전을 격려하고 지켜봐주는 것. 그러면 4대병은 병이 아니라 아이를 더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마음의 백신이 될 거예요. 이 시기를 겪는 모든 부모님들과 아이들 그리고 나 자신 파이팅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